이번 시간에는 공업 회로를 포함한 공합 시스템의 설계와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합 시스템의 설계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유체 조화기, 공합 회로, 진공 리프트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로에서의 공기 압력 손실입니다. 관로에서는 유압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존재하고 이 에너지 손실은 압력 손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압 시스템에서는 다시 방정식이나 하겐 포화제의 방정식을 써서 관로에서의 손실을 구했는데 공합 시스템에서는 해리스 공식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실험식인데 PF 프릭션에서 프레셔가 프릭션에 의한 공기 압력 손실이 3600 곱하기 CR 곱하기 D의 5성분에 이렇게 표시된다. 그러니까 요 직경의 관 직경의 5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압축 B에 이제 반비례한다.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스케줄 넘버가 40인 상용관일 경우에 요 C 값이 이제 이렇게 실험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PF는 이제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는데 이 식에 대입을 해서 관로에서의 공기 압력 손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염새에서의 공기 압력 손실은 이제 해리스 공식과 등가 길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equivalent length를 쓰는데 유압 시스템에서는 K 팩터라는 걸 썼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등가 길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팅류에 대해 다양한 이염새에 대해서 요 등가 길이들이 이렇게 주어지가 있습니다. 스케줄 40인 상용관을 쓸 경우에 여기에 D 값이 있으면 D에 5.31성 이런 값들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산기나 매틀랩 이런 걸 쓰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공기 압축기로부터 호칭 치수 1인치 스케줄 번호가 40인 관을 통하여 150 psig 게이지 압력이 150 psig인 공기가 10 스탠다드 큐빅 피트 퍼 미닛으로 공급되고 있다. 관의 길이가 250 피트일 때 압력 손실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압축 비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제 1기압분에 150 psi니까 150 더하기 14.7 해서 11.2가 되겠습니다. 그럼 호칭 치수가 1인치라고 그랬으니까 이 표로부터 안찌름이 이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4.93 psi라는 그 압력 손실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위 예제의 관에 게이트 밸브 2개, 글로브 밸브 3개, T 5개, 90도 엘보 4개, 45도 엘보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 압력 손실을 구하라.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등가 길이라는 개념을 써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각종 피팅류에 대해서 등가 길이가 표로 실험적으로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써서 이제 250에다가 게이트 밸브 2개, 글로브 밸브 3개, 이게 등가 길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T 5개, 엘보 4개, 그 다음 45도 엘보 6개, 이렇게 해서 이 총 등가 길이를 구하면 364.6피트가 되는데, 이거 해리스 공식에다가 L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7.19 psi가 돼서 약 2분의 1기압 정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예제는 전효율이 92%인 모타와 75%인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800kPa 게이지 8m 삼성 per minute 스탠다드 에어인 공합 시스템을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연간 3000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전기
이 에너지를 전기 사용료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인데 단가는 킬로와트아워당 100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 구동을 위한 실제 마력을 구하고 연간 전기 사용료를 구해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마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공기압축기를 800이 아니라 850 그 다음에 8이 아니고 9m3선 per minute 스탠더드 에어로 작동시킬 경우에 추가적인 연간 사용료를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토출 압력이 800이고 이제 그 토출 공기요령이 표준 공기로 이제 400m3선 per minute일 때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실제 동력은 요 앞에서 요 이론 동력을 이렇게 구했는데 거기다가 전 효율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전 효율은 92%, 92%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 효율이라는 게 그 모터하고 공기압축기 있으니까 각각을 다시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전기 사용료를 구해보면 1,782만 원이 나옵니다. 이 마찰 손실을 보상해서 800 대신에 850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압축 공기를 요거 이제 8 대신에 9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69.1kW고 그래서 추가적인 연간 전기 사용료를 계산해보면 291만 원이다. 291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계산 결과입니다. 그러면 공합회로 설계 시에 이제 고려 사항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우선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구되는 작동을 생성하고 고온, 다습, 먼지 등의 주변 환경에 요구되는 기능을 일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공합 회로가 설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합 시스템은 이제 조금 압력이 높아질 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부적절한 작동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인터록 장치가 필요하고 비상정지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설 방지 저효율 압축기 사용은 운전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된다. 낮은 초기 비용은 높은 운전 에너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절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압 회로와 유사하나 사용한 공기를 대기로 배출하는 요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밸브의 배기포트는 항상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뒤에서 이제 공합 회로 다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합 시스템은 라인에서 따서 쓰기 때문에 공합 발생 장치를 별도로 공합 회로에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합 회로를 보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유체 조화기, 플루이드 컨디셔너를 살펴보겠는데 공기 필터나 공기 압력 조정기, 공기 윤활기, 공합 소음기, 공기 건조기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플루이드 컨디셔너, 유체 조화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공기 필터입니다. 여기 이제 배수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배수기는 건 공기 필터에서 이제 밑에 물이 쌓이는데 물을 빼낼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공기 필터는 솔리드 컨테미넌트를 제거한다. 이제 고형의 그 오염 물질들을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압축기의 입구 또는 개별 에어라인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압력 조정기라고 있는데 프레셔 레귤레이터 일정한 공기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프레셔 서지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갑자기 압력이 이렇게 튀는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스무딩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공합 압력 제어 밸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윤활기 에어 루브리케이터가 있는데 이 내부 가동부에 윤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 방울이 떨어져 분무로 변하여 큰 입자는 20피트, 작은 피트는 300피트니까 약 100m까지도 이제 이동한다는 거고 KS 기호하고 NC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공기 윤활기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FRL이라고 필터 레귤레이터 루브리케이터 약자인데 요 세 가지를 하나의 유닛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기호로는 상시 기호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공기압 조정 유닛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모양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압 표시기.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압축 공기가 발생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압축 공기가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밸브를 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눈으로 쳐다볼 때는 눈을 다치게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해 주는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쿨러라고 이 압축 공기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쿨링해 주는 애프터 쿨러가 필요합니다. 그 냉각 기능과 이게 제습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컴프레서와 리시버 사이에 설치를 하는데 기호는 이렇게 되고 뭐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건조기 에어 드라이기인데 후부 냉각기에서 나온 공기에서 습기를 더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케미컬 드라이어, 업소션 드라이어, 리프리저레이션 드라이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압 소음기인데 뉴메릭 머플러입니다. 이 공기로 이제 공기를 대기로 배출할 때 소음이 나는데 그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압 배기 포트에 보통 소음기를 설치를 합니다.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압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복동 실린더의 작동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 있는 4길 방향제 밸브를 사용해서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압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압 라인이고 이게 FR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피스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관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배기로 빠져버리고 여기서 피스톤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복동 실린더의 공기 파일럿 제어입니다. 공기 파일럿 조작 책 밸브를 사용을 해서 복동 실린더를 원격으로 제어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저압 요게 버튼으로 고압의 실린더를 구동한다. 이제 저압이라 그러면 10기압, 10psi니까 이제 1기압도 안 되는 거고 고압은 이제 100psi니까 한 7기압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V1을 이게 눌러주면 V1을 눌러주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에 이렇게 밀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빠져나가는 건 대기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돌아서 피스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V2를 눌러주면 이번에는 이렇게 압력이 전달돼서 이번에 이쪽으로 밀어주면 이제 현재 이런 상태가 돼서 피스톤이 이쪽으로 밀려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린더 사이클 타이밍 시스템인데 푸시 버튼 요 3을 잠시 잠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실린더가 원 사이클 하게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압축 공기가 들어오고 FRL을 거쳐서 먼저 여기 이제 V1이 이렇게 유량 제어 밸브가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피스톤이 이런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푸시 버튼 3을 잠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을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압 관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리밋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압력이 이렇게 전달돼서 이번에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 위치가 돼서 다시 이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 사이클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단 속도 제어 시스템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V3는 대용량, V4는 소유량으로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요 현 상태에서 V1을 이번에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량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가고 이쪽은 빠져나오는 건 대기로 빠져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빠른 속도로, 이게 대유량이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리미트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압력이 전달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번에는 소유량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놓으면 이 스프링에서 이제 현 이런 상태가 되고 피스톤이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합 모터의 제어인데 아주 단순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공합 라인에서 FRL을 거쳐서 압축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해서 압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압력이 이렇게 해서 이걸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런 상태가 돼서 압축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공합 모터를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음기고 이제 배출 공기는 공기로 배출되는 압축 공기는 그냥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눌러주면 이번에는 이렇게 압력이 전달이 돼서 이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관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쪽으로 요압 모터 쪽으로 압축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공합 모터가, 공기 모터가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 모터 또는 공합 모터입니다. 다음에는 실린더의 감속 공기 쿠션, 디셀러레이션 에어 쿠션이다 하는 건데, 큰 부하 구동 시에 실린더 양 끝에서 V4, V7 이러한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를 해서 쿠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 구멍을 작게 해서 못 나게 하면 그게 이제 에어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 이 상태에서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해서 유로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유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는 압력이 빠지는 거니까 이 압력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압력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에서 이게 이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관로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피스톤이 이 방향으로 밀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V4에 의해서 공기가 완전히 자유롭게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지 않고 여기에 일정한 저항을 줌으로 해서 공기 압축성을 해서 에어 쿠션 역할을 하게 이렇게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체형 어큐뮬레이터를 가진 유압 회로입니다. 유압 시스템의 보조 동력으로 사용하는 가스 로디드 어큐뮬레이터의 크기 선정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큐뮬레이터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수식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비 충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단 기체를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여기 어큐뮬레이터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닫고,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보겠습니다.
유압 펌프에서 릴리프 밸브로서 주관로의 압력을 세팅한 다음에 이걸 가동을 하면 압축 공기가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됩니다. 평상시에. 저장이 됐다가 필요할 때 이제 이걸 열어서 쓰면 되겠는데, 그래서 압축되는 과정이 지금 요거가 되겠습니다. 충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이것을 갖다 쓰는 건데, 갖다 쓰게 되면 다시 이제 여기서 압축 이렇게 오일이 유압류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기 입장에서 보면은 P1, V1, P2, V2, P3, V3가 같게 됩니다. 여기서 온도 변화는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등온 가정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P 실린더에서 필요한 그 부피는 V3 빼기 V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어큐뮬레이터의 크기를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진공 리프트입니다. 베큐um 리프트인데 이게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공압을 이용해서 금속판이나 큰 금속판이나 큰 판유리, 세라믹 타일, 박스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그 큰 판재들은 우리가 다루기 쉽지가 않죠.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진공 리프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무 재질로 만든 진공컵, 베큐um 컵 또는 이 석션 컵이라고 해요. 흡입 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최대 흡입 압력이 1기압입니다. 진공압을 쓰는 거니까 맥시멈 1기압인데 1기압을 완전하게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 평판을 들어 올릴 때는 여러 개의 흡입컵을 사용을 해서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안전계수를 2 내지 4로 둡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힘 F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의 대기압이 밀어주는 거하고 요 안에서 진공압으로 여기 작은 힘으로 이렇게 미는 그 차이가 바로 이 들어 올릴 수 있는 평판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압 곱하기 A0 바깥쪽 아웃사이더의 직경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 석션 쪽에 AI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힘 F가 되겠습니다. 진공압 P 베큐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T 이것도 이제 요 수식을 쓰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유도 과정은 그 이러한 모델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T 동안에 펌프 석션에 의해서 DP 체인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은 이제 포지티브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들어가서 이것을 양쪽에 적분을 해서 구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진공 펌프에서 송출된 유량이고 V는 흡입컵 공동 공간과 진공 펌프에 연결된 관로의 총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대략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진공업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행되도록 실제 시스템에서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흡입 압력이 마이너스 CPSIG다. 그 진공압이 CPSI라는 거죠. 이때 테두리의 바깥지름이 6인치, 안지름이 5인치인 이 석션 컵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물체의 최대 중량을 구해라. 절대 압력으로 P석션 쪽은 4.7 psig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은 PATM A0 빼기 P석션 AI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24파운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베큐움 리프트에 대한 이 좋은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다 클릭해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석션 컵으로 이 무거운 철판을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 베큐um 리프트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합 회로를 포함한 공합 시스템의 설계와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공합 시스템의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공합 시스템의 제어는 크게 시퀀스 제어와 서버 제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